네, 코스피 5천 돌파에 이어서 지난달 우리 증시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코스닥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천스탁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기관이 코스닥에서만 10조 1천억 원어치를 샀는데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기록이 1조 4천억 원대였으니까 무려 7배가 넘는 수치죠. 재미있는 건 기관 매수의 상당수가 개인들이 코스닥 ETF를 대거 사들이면서 발생한 우회 유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죽하면 레버리지 ETF 교육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개별 종목은 파는데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사들이고 있다. 네. 이제는 투자 패턴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코스닥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몰리는 겁니까? 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덕분인데요. 6월 출시될 국민성장펀드가 코스닥을 벤치마크로 삼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고요. 또 대통령까지 직접 코스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여기에 과거 3년 주기로 코스닥이 코스피를 앞질렀던 3년 주기설까지 힘을 얻으면서 시장에서는 진짜 3천 스탁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분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말 사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드는 변수가 등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금값, 은값, 암호화폐까지 요동쳤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케빈 워시는 잘 알려진 대로 높은 금리를 선호하는 매파적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시의 지명 소식에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아래로 추락했고요. 금값은 10%, 은값은 30%나 폭락했습니다. 자, 이런 건 시장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은 통화 급증 때문이라며 연준을 비판해온 인물이라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또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 수준으로 재차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증시도 유심히 잘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굵직한 지표 발표가 준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1월 제조업 ISM 지수를 시작으로 해서요.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팔란티어라든지 알파벳 또 아마존 같은 AI 대장주들의 성적표가 잇따라 공개됩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있는데 AI가 실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국내 증시의 기술주들도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5,000피, 천스닥이라는 환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변수들을 잘 살피고 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의 힘을 믿어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삼성 SDI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릅니다. 지수 상승을 뒷받칠 만한 숫자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5년 만에 대규모 특별 배당을 결정하면서 주주 환원에 나선 점은 이 배당 분리과세 혜택과 맞물려서 긍정적인 신호로 포착됩니다. 시장에서는 코스닥의 중장기 상단을 1,500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으니 추격 매수보다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